반갑습니다. 덕산입니다. 오늘 덕산사에 자리하신 모든 보살님들, 처사님들 얼굴을 보니까 참 마음이 빈손이 흐뭇합니다. 이 더운 날에, 무더운 날에 여행도 마다하고 또 선약도 마다하고 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선지식을 만나서 깨우쳐보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얼굴이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절대 그 진흙을 묻히지 않고 청정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환한 연한 미소가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부처님이 법화경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염화시중에 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라는 그 내용 중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그 사부 대중 제자들이 무지해서 무명에 무명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에 없을 명자예요. 밝음이 없다. 다소 좀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그 법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대기설법을 이제 해도 안 되고 또 가르쳐도 안 되고 하니까 부처님이 진실로 좀 선명하다. 진실한 말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꽃을 하나 들어보이셨거든요. 연꽃을 하나 들어보이셨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복은 바로 이것이다. 그 연꽃을 하나 오른손에 내보이신 것을 알아듣는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부처님의 그 상수 제자인 마하가선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꽃처럼 맑고 청정한 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인데 염화시중, 염화미소다. 부처님이 마하가섭이 알아듣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다 해서 염화미소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소를 보니까 제가 법문을 하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정각을 이룬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기쁘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법문보다는 좀 부드럽고 재미난 지상 법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론 그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 여기에도 이제 비중을 좀 두게 되겠지만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거에도 비중을 둬야 돼요. 사람이 지식과 지혜만으로 꼭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이제 정을 나누는 이웃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에 화폐를 사용하니까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누굽니다 하고 자기 이름 석자는 이제 내세울 수 있는 나름대로 명예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 너희들은 재물을 절대 취하지 말고 또 가족이나 이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자 도 닦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구나 이제 세상에. 무게중심이 같아야 돼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중심이 같아요. 서로 이제 행과 종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근무를 이루어서 거기서 모든 그 어리석은 대중들을 구하라. 이것이 이제 불법이니까. 사부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생들도 종교를 위한 종교가 되면 안 되고 너무 광신자가 돼서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이제 법회가 있는데 매일 찾아와서 절에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도 신심을 가지고 해야 또 기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잘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헛돌아요. 항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우리 불교가 자비의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자비광명 큰 태양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도 크게 가져야 돼요. 꿈도 커야 됩니다. 이제 꿈을 크게 가져려면 여러분의 꿈도 용꿈을 꿔야 돼요. 용꿈. 오늘 얘기는 이제 본문은 용꿈에 관한 본문입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어. 누구나 다 꿈을 꿔요. 심지어는 개도 꿈을 꾼다. 동물도 꿈을 꿔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고 말을 못할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꾸지만 기억을 못할 뿐이야. 그 사람에 따라서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영이 맑고 해안이 있고 소위 이제 기가 좀 강한 사람은 꿈이 많습니다. 또 꿈이 맑아요. 그 마음이 청정하니까 꿈도 맑은 거예요. 꿈은 이제 두 가지로 보지요. 현실의 그 예지가 될 수 있는 예지몽, 이게 실몽이고, 이 실몽을 꾸는 시간은 술시, 정확하게 밤 9시 반부터 축시, 3시 20분까지, 새벽 3시 20분까지 꾸는 꿈을 실몽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지몽이에요. 그때 그 시각에 꾼 꿈이 정확한 꿈이 됩니다. 이제 좀 불안하고 안 좋은 꿈을 꾸면 이제 저한테 와서 스님 꿈을 안 좋은 꿈을 무슨 해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낮에 잠을 자다 와가지고 이런 꿈을 꿨으면 이건 소용없어요. 낮에 꾸는 꿈은 백일몽이라서 해몽을 안 합니다. 허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술시 이전에 초저녁에 6시, 7시에 꾸는 꿈도 역시 허몽이에요. 그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꿈은 무슨 꿈인가? 뭐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용꿈이 아닌가. 일평생 사람이 태어나서 태몽 외에 용꿈을 한 번도 못 꾸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덕상이는 2번 꿨어요. 어렸을 때 한 번 그 청룡을 한 번 보고 승려가 되기 전에 한 번 용을 받았는데, 여기 그 와 계신 분 중에 용꿈 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용꿈 꾸기가. 근데 재미난 우화를 제가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은, 조선 그 초기에 학자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서당에 다녔어요. 서당에. 그래서 15살이 돼서 이제 서당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학자가. 어린 시절이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훈장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 천자문도 가르치고, 거기 동몽상습이니까 노노 사상을 가르치게 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쭉 앉혀놓고 아이들 마음을 좀 부풀게 하는, 꿈을 좀 이루라 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대관이 급지 않은 일이다. 과거에 장급지 않은 일이다. 이거죠. 장원급제 정도로 하려면은 적어도 용꿈 정도는 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불자는 용꿈 정도는 꿔야 된다 하는 게 똑같아요. 그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학자가 이름이 이제 명식이에요. 명식. 이명식입니다. 이명식. 명식이라는 그 꼬마가 아니죠. 옛날 15살이면 청년이죠. 가만히 듣고 나서, 용꿈을 꾸면은 자원급제가 되니까, 자원급제가 되면은 벼슬도 하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원급제를 해야 되는데, 용꿈 정도는 꿔야 자원급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하기 싫고, 그러면 용꿈을 꿔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용꿈 꾸면 자원급제 하니까 공부 안 해도 자원급제가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잘 시간이 되면은, 용꿈을 꿔야지, 용꿈을 꿔야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용꿈을 꿔야지 하는 용꿈이. 그래서 이제 서당의 훈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냐. 스승님께서 용꿈 정도는 꿔야 장급제를 한다고 해서 용꿈을 꾸려고 그러면 도저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꿈을 꾸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 너는 용꿈을 꾸려고 하느냐? 아니, 저번에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원급제 정도 하려면 용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서당 많이 다니고 그러면 자원급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랬더니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자원급제를 하구나 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총명했어요. 이명식이라는 그 총각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용꿈을 꾸려고 그러면 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용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수할 때 숫자 써서. 그래서 우선 용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용이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붓하고 먹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화선지를 놓고 그리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용이 어떻게 생각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이 15살에 어떻게 용을 봐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발전돼가지고 TV에도 볼 수가 있고 그 예전에 그 영화 보면 기억납니다만 용가리라는 영화에 보면 그 용이 이제 끝부분에 마지막 그 파이널 부분에서 올라가잖아요. 볼 수가 있는데 또 문양도 많고 나이가 이제 15 어린 나이다 보니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거야. 그 용이 상상의 동물이고 가장 큰 동물이고 훌륭한 동물인데 동물은 동물이니까 아마 모든 동물들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용일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린 것이 꾀가 많다는 큰 동물, 뱀, 큰 이무기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무기를 이제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마음에 그 사슴의 그 초랑초랑한 그 사슴의 눈망울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슴 하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녹용이니까 사슴의 녹용을 거기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한테는 이제 비늘이 옷이니까 옷을 물고기 중에서도 큰 물고기 비늘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큰 이제 갑옷 같은 비늘을 이렇게 쭉 그려요. 거기다가 물고기는 그랬으니까 새 중에는 독수리, 매가 가장 힘이 세고 우두머리인데 그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발 그걸 그려야 되겠다. 발도 하나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용이 그려진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용을 그렸어요. 그 용을 그래서 한 마리만 그려서 집안에다가 놓고 용이 오기를, 용꿈이 오기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동서남북 앞으로 뒤로 옆으로 좌우로 다 보자. 천장까지도 보자. 다 용을 동서남북을 다 해서 그래서 붙여놓습니다. 청룡도 그리고 황룡도 그리고 백룡도 그리고 정룡도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용이 들어올 수 있는 소설을 마련했으니까 용꿈을 보겠지 하고 그때부터 또 이제 용꿈을 꿔야지 하고 잠을 잡니다. 1년이 지나도 꿈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꿈이 없어. 주야장창 오로지 오매물망 용꿈을 꾸려고 하는데 20살이 딱 되니까 용꿈을 꾸게. 그것도 파란 시퍼런 청룡, 큰 청룡이 그냥 구름과 같이 와서 자신을 휘감는 그런 꿈을 다 꾸요. 그 꿈을 다 꾸고 나서 훈장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선생님, 제가 드디어 용꿈을 꿨습니다. 이제 저는 장급치입니다. 그냥 용꿈 꿨다고 그냥 장급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 학자를 가리키는 선생님이니까 미래의 학자를 가리키는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 용꿈을 꿨느냐? 꿨습니다. 그럼 너 6개월이 다 합격하겠다. 왜? 공부는 안 하고 용만 그려놓고 용꿈만 꿨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6개월 있다가 용꿈을 꾼다는 게 좀 실망은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깨달아요.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구나. 당연한 수순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하게 6개월 있다가 자원급제를 해서 벼슬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요. 그래서 40이 딱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황룡을 꿈을 꿔요. 황룡. 그리고 나서 영의정의 자리에 오릅니다. 나이 40에 1인지야 만인지상에 그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영의정의 사이에 결국에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나이가 80이 다 돼갔습니다. 나이 80이 돼서 꿈을 또 이런 꿈을 한 번 더 꾸고, 그러면 이게 세 번째 꿈이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꿈이 되는 것 같은데, 하얀 그 백리용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가족을 다 부릅니다. 가족을 부르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참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유언을 하겠다 하고 농공 행상을 맡기고 재산도 정리를 하고 또 할 말을 다 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왜 하얀 용을 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걸 알았을까?